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액 농지 투자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토지의 크기나 외형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사례를 이번에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용진읍, 완주군 용진읍 물건인데요. 낙찰은 452만 1,000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자는 5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인이 1명 입찰에 직접 참여했어요. 물론 낙찰을 받지는 못했고 제가 잘 아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농지로 치면 43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집과 딸려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과연 그 옆집에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땅 모양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길게 늘어진 모양의 또 기역자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는데 이 옆에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창고가 지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창고 무너뜨리고 땅 그 사람에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 창고를 지었던 것이고요. 이 창고를 지은 것을 다시 허물어서 토지를 내준다? 말은 간단한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땅 모양을 보시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이 쓸모가 없어요. 물론 158번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땅임에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낙찰받은 땅이 사용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창고가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창고가 지어져 있는 이 부분을 158 주인이 허물고 토지를 내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는 이 집이 이런 식으로 물려 있어서 집도 일부분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158 주인은 차라리 이 땅을 다시 사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자기 옆에 붙어져 있는 이 토지를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도 지인을 통해서 입찰에 들어왔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는 낙찰자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부술 수는 없는 거고 설령 이 창고를 부순다고 하더라도 이 창고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증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을 다시 사야만 158번지가 온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 낙찰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158번지에 있는 이분은 처음에는 땅을 돌려주려고 이 창고를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본래 있는 이 집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봉착해서는 결국 낙찰자가 원하는 금액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땅은 낙찰가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158번지의 주인이 다시 샀습니다. 이렇게 꼭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토지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죠.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살 사람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액 농지 투자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농지 두 번째는요, 겉모습으로 물건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쓰레기장이 되었든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든 싸게만 낙찰 받을 수 있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처리 방법과 자신만의 가치 상승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지가 농지로서의 구실,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식으로 가치 상승을 해서 제값을 받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거죠. 자, 이 물건은 농촌에 있는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땅인데요, 농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여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도 땅은 굉장히 널찍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전이 1594 제곱미터, 답이 1365 제곱미터. 전은 밭을 말하는 거고 답은 논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320만원 정도. 최종적인 낙찰 가격은 3,728만 4천원이었어요. 유찰은 3번 되었고요. 솔직히 쓰레기 땅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여지는 면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땅이 넓어도 누가 쓰레기장을 낙찰받는 것에 동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또 쓰레기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쓰레기장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 토지 주인이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가 죽으면 이 쓰레기장에 무단으로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정말 장난 아니었죠.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필지죠. 그런데 여지역에 있는 사람이 본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이분이 염소를 기르시는 분이라 이쪽과 이쪽에 쓰레기장을 형성해 놨죠. 굉장히 큰 쓰레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마을 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 면사무소를 가려고 할 때 이쪽 길로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악취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낙찰 받으신 분이 과연 쓰레기장으로 그대로 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쓰레기장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밭으로 만들었죠. 이쪽 부분은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땅을 돋아서 밭을 만들었고요. 이쪽 부분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밭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땅은 지가 상승률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2010년도? 2019년도에 아마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도 가격이 1억이었어요. 제가 아까 낙찰 가격이 3,700만원 정도였는데, 땅의 가치를 살려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염소를 짓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그 염소 분변을 재활용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고치지도 않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박쳐 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토지만 놓고 보면 아무리 겉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낙찰받은 사람의 생각, 또는 농지 투자자들의 생각,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사실상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농지 투자의 핵심과 관건은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사야 되고, 내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농지는 어떤 식으로든 취해야 되는 거죠. 이득이 생기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 사람이 정해져 있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농지를 활용도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가격보다는 그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토지 투자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 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또 다른 쪽에 활용도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취해야 되겠죠. 다음번에는 좀 더 작은 토지, 그리고 남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분 토지도 한번 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